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에어포스 1을 타고 오늘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요 이제 공식 방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바로 오산에 있는 이 공군의 작전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의 항공우주작전본부 KAOC라고 하는데요. 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함께 방문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방문한 미국 대통령 중에서 KAOC를 직접 방문한 사례는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방문했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ICBM 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이 고강도 도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ICBM 발사는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연료 주입까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발사 명령만 딱 내려지면은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북 경고 차원에서 KAOC 즉 오산 이 기지에 있는 지하벙커에 있는데요. 여기를 방문을 해서 바로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한미 정상은요 KAOC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KAOC는요 한반도 전군의 항공우주작전을 통제하는 곳인데 사실상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합니다. 무지개 중요한 이 센터죠. 그래서 KAOC는요 한반도 영공 그 다음에 카디스 내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유사시 관련 대응을 실시할 수 있는 지휘센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핵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 탑재기 전투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최전방 지역에서의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찰 자산을 전부 지금 이 가동 추적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지금 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 움직임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핵 공중 지휘 통제기까지 미국이 다 띄워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아마도 이 김정은이가요 함부로 불장난을 못 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의미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처음 도착을 했어요. 5시 22분에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 이 박진 장관이 직접 오산 기지를 맞아서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할 그런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첫 일정은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당연히 여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중요한 일정이죠. 그런데 이제 미리 이제 수행원들이 그다음에 경호요원들이 우리 국내에 입국해서 사전제 경호 관련 활동을 하는데요. 어젯밤에 이제 하얏트 호텔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체류하는데, 하얏트 호텔 어제 새벽 오전 4시 20분쯤에요 호텔 정문에서 미국인 A씨가 이 술이 취해 가지고요 우리 내국인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붙잡혔어요, 경찰에.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경호 요원인 것 같습니다. 미 정부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러한 뭐 큰 뭐라고 그럴까요? 이 폭력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다치고 뭐 그런 거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내국인의 목덜미를 밀치면서 시비를 벌어서 폭행한 혐의. 그래서 이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난동을 부린다. 외국인 남성이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 관계자는요 피의자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국내법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한다. 그래서 뭐 한미 동맹 관계 있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정상회담 행사지만은요 이런 미국인들의 뭐 술을 취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 국내 내국인에 대한 이런 이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겠다. 철저한 이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한 외교적 차원에서의 뭐 별도의 고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원칙적인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또 중요한 뉴스는 바로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 최종적으로 이제 인준안을 가결해 주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본래 4시에 열 예정이 있었는데 6시에 여는 것으로 2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인준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이 길로 접어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 이임식들이 있었어요. 바로 친문 애완견 인사들의 이임식이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임식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이 박선진 대검 차장, 그 다음에는 이성윤, 그 다음에 이정수, 이러한 인물들의 이임식이 오늘 진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이임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역시요,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이임식을 간략히 가졌어요. 그리고 심재철, 그 다음에 이정수, 이런 분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 박성진 대검 차장도 공개적으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성윤이가 왜 비공식적으로 가졌는지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가졌는데, 그동안 고생하시고 많이 도와주신 고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취지의 이임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정수 중앙지검장, 박범계의 고등학교 후배죠. 이분도 국민 신뢰복을 위해서 엄정하고 그리고 겸허한 검찰이 되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당당한 검찰, 동시에 억울함을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귀함을 알고 존중하자,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자, 역지사지하며 소통하고 화합할 때 우리 주장의 울림은 더 커진다.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반성해보라. 저는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재철, 애완견 중에 애완견,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앞에서 1인 5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심재철이고요. 현 정부에서 최고 잘 나간 검사장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은 또 뭐라 했냐면요, 되게 웃겨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검찰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검찰이 진심으로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게 정치적 중립, 참 이런 사람 입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주 여전히 반성의 자세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공정한 정의, 관대한 정의를 부탁한다.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고, 절제된 수사,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하기 바란다. 이런 사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서 검찰과 권력이 한 몸이 된 건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권력과 검찰이 한 몸이 된 거 아닌가 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이 가능할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러니까 이 법조계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거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심재철 입에서 이러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정수, 심재철, 그 다음에 이성윤 전부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박선진 차장은 검숙 완박, 이거를 반발해서 이제 사표를 냈는데요. 27년이 넘는 검사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다시는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대검 기획조장을 맡은 바 있는 이원석 이 검사, 제주시검장이 대검 차장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원직 상실에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이거 대법원 판결 빨리 가야죠. 최강욱이가 입장을 내놨어요. 이런 사람한테 의원이라고 안 붙이겠습니다, 이름을. 자, 2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이제 상고하겠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 그리고 정치검찰 폭주를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전히 조국에 이어서 최강욱답게 굉장히 뻔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사하겠다. 이런 요지의 패북 입장문을 내놨어요.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오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 10월에요. 청백 변호사로 일하던 때 조국 장관 아들한테 청백에서 인턴 활동했다, 이런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서 대학원 입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재판부의 내용은요. 재판부 내용은 우선 1, 2심 할 때 주장했던 내용과 우선 인턴 시기가 다르다. 이것도 굉장히 유죄 판결이 원인이 됐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재판부 판결 내용입니다. 조 씨가, 즉 아들이 18시 이후 야간에 주 3회 정도 활동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평균 주 2회 2시간 정도라고 2심에서는 말을 바꾸고, 또 1심에서는 총 16시간은 1월에서 10월 누적 활동 시간을 기재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2심에서는 복사, 청소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 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또 진술을 바꿨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진술 번복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유죄 판결을 그대로 1심과 마찬가지로 냈는데요. 청하구 의원이 이런 판결 직후 기자들한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바로 상고할 예정이다, 그리고요 이렇게 밝혀 그 현장에서, 그리고 잠시 후에 페북에는요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서 송구하다, 하지만 정치 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죄송하고 송구하다,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겠다. 자, 역시 그래서요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친문 강성들밖에 없잖아요. 친문 강성들이요 들고 일어나줘라, 이거 선동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자, 이상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잠시 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